넌 가난이 뭐라고 생각해? 예전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대부분은 돈이 없는 거라고 말하더라. 근데 진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야. 그게 무섭지. 돈이 없는 건 잠깐일 수 있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면 평생 반복되거든. 첫 번째, 가난은 습관의 결과야. 부자들은 돈을 다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예를 들어 월급 받으면 저축 먼저, 그 다음 소비 순서로 움직여.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비 먼저, 그리고 남는 돈을 저축이야.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 하지만 남는 게 거의 없잖아. 부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큰 돈을 번 게 아니야.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지출을 점검하고 돈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했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자신을 통제하게 둬. 카드값, 대출이자를 감당하느라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버리지. 두 번째, 가난은 생각의 방향이 달라. 부자는 항상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을 생각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이 차이가 수십 년 뒤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 쾌락을, 부자는 장기적 만족을 추구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생겼을 때 한쪽은 쇼핑을 하고 한쪽은 ETF를 사. 쇼핑은 잠깐의 쾌락만 남고 ETF는 배당이 남아. 그 배당이 또 재투자되고 시간이 복리로 돌아오지. 세 번째, 가난은 두려움에서 출발해. 돈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부동산은 이제 끝났대. 주식은 무섭다더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이 바로 가난을 만드는 씨앗이야. 부자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면 손실보다 더 큰 걸 알아. 그것은 기회를 잃는 비용, 즉 기회 비용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네 번째, 가난은 환경 탓을 하는 순간 고정돼. 요즘 누가 돈 벌 수 있냐? 월급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 이런 말들 사실 이해돼.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야. 반대로 부자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작게라도 자동이체로 투자 시작해볼까? 이런 태도 차이가 10년, 20년 뒤 인생의 자산 곡선을 갈라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관점은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 다섯 번째, 가난은 배움의 멈춤이야. 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도 끝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진짜 부자들은 학교 밖에서 더 열심히 배워. 세금, 금융, 부동산, 경제 흐름, 환율, 금리. 이런 걸 꾸준히 공부하니까 남들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어렵다,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놔버려. 그 순간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돈은 점점 더 멀어져. 결국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결정에 인생을 맡기게 돼. 부자가 되려면 배움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해. 여섯 번째, 가난의 구조를 벗어나는 첫걸음. 가난의 반대말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유야. 돈에 쫓기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인생. 그걸 위해선 먼저 가난의 구조를 해체해야 해. 첫째, 돈의 흐름을 기록해라. 지출일기, 가계부, 소비 패턴을 눈으로 봐야 한다. 둘째, 자동이체로 자신을 강제해라. 저축이나 ETF 적립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셋째, 배운 걸 바로 적용해라. 작게라도 투자하면서 체감하는 경험을 만들어야 해. 넷째,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마라. 가난은 돈 이야기를 피하는 데서 시작되고 부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데서 시작돼. 일곱 번째, 가난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인식했냐 아니냐야. 가난의 구조를 자각한 사람은 이미 첫걸음을 뗀 거야. 이건 운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야. 가난도 부도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일 뿐이야. 오늘부터 그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씩 뒤집어 나가면 돼. 정리하자면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다. 부자는 돈을 통제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게 통제당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가난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해체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